서브프라임 오토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실리콘밸리 파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최근에 S&P 500이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여기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주가도 급락하고 중소형 문제는 더 커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수도 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미국에서 비은행 금융기관하고 중소형 은행이 위험해지면서 금융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건의 본질이 뭐고요? 앞으로 미국 경제 주식시장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트리콜러라고 서브프라임 오토론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파산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금융기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행에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 대출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이 부실해지면 중소형 은행들도 부실해지고 미국 경제 금융 시스템 전반의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요. 실리콘밸리 파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많이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을 위험성이 높은 곳에다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중소은행이 이런 비은행 금융기관에 너무 많은 대출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은행 금융기관, 여기서 NBFI라고 적어놨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부실해지면 중소은행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신용이거든요. 여러분, 실리콘밸리가 그때 왜 망했습니까? 실리콘밸리가 미 국채에 엄청나게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다 보니까 손실이 났다.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그 은행에서 찾아가 버렸죠. 그래서 그 은행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소문이 알려지면은 중소형 은행에다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금융경제학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한 교수가 옛날 홍콩 사례를 들었었어요. 비가 와서 사람들이 비를 피하기 위해서 은행 처마에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그걸 보고 사람들이 저 은행에서 돈을 찾기 위해서 줄을 섰다. 이런 소문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나자마자 그 은행에 돈을 맡겼던 사람들이 돈을 찾아가다 보니까 소위 뱅크런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모두 휴대폰으로 즉각 예금도 할 수 있고 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더 빠른 시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이 계속 나면은 중소은행들이 파산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나 무디스 주요 신용평가 회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극단적인 시스템 리스크는 아니지만 아직 대형은행은 아주 튼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경제가 좋아졌고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좋아지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요. 최근에 주식시장 보면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금융주가 부진하고요. 미국 주가가 조정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미 10년 국채 수익률이 계속 4% 이상 올라가 있다가 최근에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부분적으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단기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안전자산이 달라니까 달러도 약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상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더 심화될 것인가? 그거는 앞으로 미국 경제 주식시장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 유튜브 방송에서 월스트리트 저널 그 기사를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 미국 시장에서 경제에서 이런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P 500이나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실물 경기하고 괴리가 너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실물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문제가 없는데요. 그런데 최근 보니까 미국 소비 증가세도 둔화되고 노동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나빠지면 지금 주식시장하고 실물하고 괴리가 커졌는데요. 여기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그 괴리가 더 커지면서 주가도 급락하고 금융시장이 더 불안해지면서 중소형 문제는 더 커지면서 시스템 리스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거 진단까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미국 경제는 정말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2020년 코로나가 가지고요.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가 급감했죠. 그래서 미국 GDP가 2020년 1분기예요. 아웃풋갭이라고 그러는데 실제 GDP가 잠재 GDP가 거의 8%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급격한 경기 침체가 오니까 미국 정부가 가계한테 돈을 주는 등 정부 지출을 많이 늘렸고요. 연준은 금리 0%까지 내렸고 양적 완화를 통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정말 급격하게 V자형으로 회복됐죠. 그런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고용은 더 탄력적이에요. 여러분, 2022년 3, 4월 달에 소비가 줄어들면서 경제가 저렇게 입축되니까요. 미국 기업들이 2달 만에 2,187만 명 고용을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단 2달 사이에 줄여버린 나라라는 겁니다. 그 이후로 경기가 회복되니까 2,900만 명 일자리를 늘렸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어요. 셧다운 때문에 9월 데이터는 발표가 안 됐습니다만 특히 6월은 코로나 이후로 처음으로 미국 고용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고용이 감소하면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실 미국 경제가 나빠질 조짐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고 있어요. 과거 보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요. 애 없이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돼도 아직도 경기 침체가 안 오니까 이번에는 다르다. 그런데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업률이고 12개월 이동평균 장기 데이터 냈는데요. 1950년 이후로 보면은 실업률 12개월 이동평균이 오를 때 미국 경제가 애 없이 침체가 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는 느리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 좀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GDP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이거는 소비 사이클을 구해 본 건데요. 장기적으로 소위 HP 필터 가지고 소비 추세를 구하고요. 소비가 그 위에 있을 때 0보다 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소비가 추세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미국 가계가 너무 많은 소비를 해가지고요. 소득보다는 소비 지출이 늘어가지고 가계 저축률이 낮아지고요. 그 다음에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중간가구의 실질 소득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미국의 가계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GDP 69%를 차지하는 소비가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고요. 이에 따라 미국 아웃풋갭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선진국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을 때 흔히들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의미의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은 미국 경제가 능력 이하로 성장하면서 부분적으로 경기 침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준이 저는 금리를 많이 인하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보다 높죠. 근원 소비자 물가가 3% 안팎입니다. 목표치 2%만 높죠. 그러나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고 특히 고용 증가세가 둔화되면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물가 안정에다가 최대 고용이죠. 아마 고용 증가세가 많이 둔화되기 때문에 올 10월, 그 다음에 12월,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금리를 인하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금리 인하, 이런 기대 때문에 미국 주가가 많이 오른 거죠. 그런데 미국 주가가 지나치게 가대평가됐다는 겁니다. 흔히들 버핏 지수라고 그러죠. 주시장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겁니다. 근데 주시장 시가총액을 뭐로 기준으로 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거는 미국 전체 주시장 시가총액이에요. 2000년 1분기에 IT 거품이 붕괴될 때 210%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올 3분기 추적해 보니까요. 349%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버핏 지수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시어이드는 이런 것 지표를 보고 사실 현금을 역사상 최고치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버크셔 해시어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나쁩니다만은 저는 이런 지표 보면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표적인 유동성 지표가 M2 강의 통화라고 볼 수가 있죠. 버핏 지수보다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래도 역사상 최고치입니다.
2000년 1분기에 미국 주시장 시가총액이 M2에 비해서 433%였죠. 그런데 올 3분기 제가 추정해 보니까 484%예요. M2에 비해서도 2000년 1분기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 보면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직도 중소형 일부 은행입니다. 그러나 그 JP 모간의 다이먼 회장은 바퀴벌레 이론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퀴벌레가 한 마리 나왔다는 것은 또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계속 좋고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바퀴벌레가 더 이상 안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제가 생각한 것처럼 미국 경제가 소비 중심으로 성장이 이축되고 지금 주가하고 실물 경제하고 괴리가 벌어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나빠지면은 그 괴리 더 확대되면서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경제가 심각한 침체도 빠질 수 있다. 이거는 좀 극단적인 전망입니다만은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미국 주식시장에는 당분간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가도 미국 주가하고 방향은 거의 같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주가도 명목 GDP, M2, 그 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그 다음에 HP 필터로 추정해가지고 추세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 미국만큼은 아니지만 우리 코스피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가대평가 영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가나 우리 주가나 한번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는 S&P 500보다는 우리 코스피가 더 많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주식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시기가 아니라 이런 미국의 경제 문제, 금융 시스템 문제를 여유 있게 지켜보면서 자산 배분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